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있는 소피아 여성의원 원장입니다. 저는 물론 산부인과 전문 의사이고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산부인과 교수로도 오랫동안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개원 의사가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처음 시작했던 부분은 요실금 치료 분야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요실금 치료에 아주 매진하고 있죠. 그런데 요실금 치료를 하다 보면요, 요실금 수술을 하게 되죠. 근데 요실금 수술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질성형 수술을 원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실금의 직접적인 원인이 결국에는 임신과 출산의 결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넓어진 질, 축 처진 요도, 그런 것들이 요실금을 일으키기 때문에 요실금 수술을 하러 와서 질 성형 수술을 원하는데, 많은 여성들이 그걸 이름하여 이쁘인 수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쁘인 수술은요, 나쁜 수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용어부터가 틀린 용어예요. 무슨 여성분이 남편한테 이쁨을 받기 위해서 그런 수술을 합니까? 아니죠. 성적인 생활, 즉 섹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우러짐의 미학이라고요. 남녀가 잘 어우러질 때 그게 바로 성적 즐거움이 오는 것이지, 남편만을 위해서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질성형을 한다? 아닙니다. 그것은. 또 한 가지는요, 옛날 이쁘인 수술은요, 질 입구만 좁히는 수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젊었을 때는 조직이나 근육이 좀 탄력이 있기 때문에 견딜만 해요. 그러는데 50 전후가 돼서 폐경이 되고 나면 질 성형한 그 입구 쪽 이쁘인 수술한 부위가 이렇게 다 오그라붙어 가지고 잠자리가 불가능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수술을 다른 데서 젊었을 때 하고 난 뒤에 고민하다가 우리 소피아에 와서 그걸 수정해주는 수술을 원하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런 수술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질성형 같은 수술은 대학에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질성형은 개원과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쁘인 수술이 아니면서 가장 효과적인 질성형 수술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제가 구하는 수술이 바로 이 스마트라는 수술입니다. 소피아에서 여러 개의 인위적인 질 점막 주름을 만들어준 테크닉의 질성형 수술이라고 이렇게 제가 해서 앞에를 따서요, SMART에서 스마트라는 질성형 수술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왜 질성형을 하는가, 그리고 질성형을 할 때는 가장 이성적인 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걸 퍼펙트 바자이나라고 해서 완벽한 질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 완벽한 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질벽의 주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점막도 완벽하게 보존하는 것, 그 다음에 질의 각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의 탄성, 그 다음에 타이트니스, 이렇게 꽉 쥐는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때 소위 완벽한 질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제가 이런 용어를 썼네. 글루티누스 바자이나. 글루틴이라는 것을 아시죠? 찰떡 같은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 조금 남사스럽긴 하지만 그러한 질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질성형 수술의 목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안 되죠. 그래서 전북대학교 병원의 송창호 교수, 제 의과대 후배님이면서 해박 교수님이십니다. 의과대 학장도 하셨죠. 그 송창호 교수님을 비롯한 해박교실의 교수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여성 사체 해부도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 부분이 이제 자궁이고요, 여기가 질이고요, 여기가 이제 방광이고, 여기가 요도고, 그
그 다음에 이 뒤쪽이 항문이고 여기가 이제 직장 쪽입니다. 완벽한 질 성형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해박적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질 성형을 하다 보면은 직장 쪽이 천공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박적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질 성형을 하면서 요실금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해박적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해서는 머릿속으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직접 사체, 해부를 해서 이런 구조를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고 그 머릿속을 들어있는 상태에서 질 성형 수술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질 성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질 성형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쁘인 수술,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수술이고요. 두 번째는요, 너무나 놀랍게도요, 수도권의 일부 선생님들이 질 점막을 뜯어내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거 정말 안 되는 수술입니다. 왜 그러냐면 질 점막에서 분비물이 나와줘야만이 그게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잠자리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질 점막의 절대 면적을 뜯어내서 어떻게 자는 거예요? 이건 100% 질 건조증입니다. 이것 또한 젊었을 때는 그런 대로 견딜만 해요. 30대나 40대 초반 정도나. 근데 이런 수술을 받은 분이 만약에 폐경이 가까워지면요, 도저히 잠자리 못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질 입구를 좁혀주는 수술만큼이나 질 입구만 좁히는 수술, 이쁘이 수술이나 질 점막을 뜯어내는 수술이나 전자로 해서는 안 되는 수술입니다. 저희 소피아 여성원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해박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개발한 스마트라는 질 성형 수술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강의할 때도 이 스마트 질 성형을 그분들한테 이렇게 전수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질 성형 수술은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뿐만 아니라 두 분이 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너무 과도한 질 성형을 해서 성교통이 오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소피아 여성원에서는 요실금 수술은 물론이고 이런 질 성형, 그 다음에 레이저 시술, 그 다음에 솜술 음액 성형 등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주에 있는 소피아 여성원 여성행복 디자이너 두재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